우리 2030 세대가 정의에 민감하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정의에 민감한 시대다. 불의를 참고 넘기지 않는 시대다. 않는 세대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뭐 청년들의 이슈는 공정 이슈다. 평등 이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언론 지면에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의구심이 들어. 진짜? 진짜 정의에 민감해? 진짜 불의를 보고 못 참아? 그 2030 세대가 정의에 민감하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다 라고 할 때 그 정의와 거기서 나오는 불의가 어떤 걸까? 사실 정의, 불의 이런 거는 정말 일단 큰 말이고, 일단 큰 말, 큰 개념이고, 그 말 자체로는 추상적이고, 되게 추상적이지. 그리고 항상 뭐가 정의고 뭐가 불의냐, 왜 정의고 왜 불의냐라는 논쟁의 여지를 많이 품고 있는 말인데, 그런 말들이 우리 세대를 규정하는 말로 쓰인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를 해. 정의감이라는 걸 공유를 해. 거기에서의 정의는 뭘까? 우리 세대가 민감한 정의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의일까? 민주화에 대한 정의감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의감,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정의감이라는 거는 체제에 되게 둔감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감에는 빅브라더가 없어. 그리고 사실 거대 서사도 없어. 그럼 뭐가 있을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 그러니까 소집단이지. 가정이나 회사, 뭐 학교, 이런 데서의 정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정의에 민감한 것 같아. 그런데 또 그런 일상적인 정의감, 일상에서의 정의감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2030 세대가 쓰는 말들은, 혹은 인용하는 책들은 또 되게 커. 또 거대 담론이야. 그러니까 되게 지엽적인 얘기를 하면서 큰 거를 끌고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작 정의에 민감하다는 20대, 30대한테 당신은 뭘 원하세요? 뭘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좋은 삶을 원해.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안 나와. 적어도 이 한 몸 바쳐서 뭐 100골이 돼서 100번 죽어서도 민주화된 나라를 원합니다. 그런 말은 안 나와. 그러니까 정의감이 다르게 작동하는 거야. 이전 세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결국 원하는 것은 좋은 일상이고, 내가 더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고, 나의 정의감이 훼손되지 않는 거야. 타인에 의해서. 정의감이. 정의랑 정의감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엔 좋은 삶을 원하는 거야, 우리 세대가. 근데 나는 그런 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 전체의 정의와 나의 이득을
동시에 원한다? 내 생각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내가 우리 세대한테 가지고 있는 최대의 비판적 지점인 것 같아. 내 삶이 좋기를 원하면은 그냥 나의 권익을 위해서 이 영리행위를 한다, 일종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수단 손택을 끌고 들어오고 마이클 샌델을 끌고 들어오고 왜 그러지? 이제 내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세대가,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랑 좀 되게 각별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하신 얘기를 좀 잠깐 인용을 해올 건데, 우리 세대의 특징이 소확행 문화가 있는 거래. 거기까지는 나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소확행 문화가 있는 거래. 뭐 소확행은 이제 소확행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잖아. 그러니까 소확행 산업들도 있고, 뭐 일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작은 일탈의 공간들을 제공하는 산업이라든지, 뭐 카페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문화 공간들, 그런 게 이제 소확행 산업일 거야. 무슨 뭐 마카롱집 이런 거, 그런 게 소확행일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무드등 같은 거 잘 팔리고, 옛날에 무드등이 팔렸겠어? 그게 뭔지도 몰랐겠지? 무드등, 뭐 거대한 인형, 애착 인형, 나 안고 잘래 이런 인형 팔리고, 예쁜 거실 램프 이런 거 팔리고. 그러니까 그게 다 소확행 문화야. 그러니까 나의 삶을 척박하지 않게 하는 거, 힐링,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소확행이지. 그러면서 또 어떤 청년 문화를 향유하는 거가 동시에 되기도 하고, 그게 소확행인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근데 정의감에 있어서도 소확정 아니니? 하고 말씀을 하신 거야. 아, 참고로 이분은 남자분이다. 나는 여자고. 소확정 아니냐고. 정의감에 있어서도 소확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가장 투철한 정의감을 발휘하는 순간은 결국에 그게 일상에서 소소하고 확실하게 구현이 될 수 있는 정의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대의 문제나 이 사회 구조적 문제 혹은 역사적 문제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세대만의 이 담론을 만들어내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전 영상에서 그 폭력에 관련된 영상에서 얘기했던 2016년, 17년부터 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이 미시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폭력을 발굴해내겠다 이거야. 그런 태도의 일환이라고 나는 보이거든. 근데 좋아. 우리 세대 합리적이야. 합리적이고 마인드도 실용적이야. 쿨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단에 이렇게 승복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이고 사회 윤리에도 민감하고 다 좋아. 난 다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정말 이 정의라는 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정의라는 게, 사회 정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식의 정의감은 이용되기가 되게 쉬워. 누구한테 이용되냐? 어떤
시대 정신이란 게 100%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내 생각에. 거기에는 분명히 이 공론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언론사의 데스크 사람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대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의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청년 세대의 일상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초적이고 그런 정의감들을 이용을 하는 거야. 청년 세대를 특정한 이슈에 분노하게 하고 그 역으로 특정한 이슈에는 침묵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좀 자존심 상하는 사실이지만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생각을 내가 취한 걸 수도 있어. 사실은 이 언론의 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문 사설들을 통한 뭐 그 시대의 담론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되기가 너무 쉬운 것들이야. 만약에 우리 세대가 과거의 민주화 세대처럼 공통의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세대다. 그리고 개인의 희생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세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세대의 정의감을 이렇게 이슈별로 어떤 이슈별로 분노의 감정으로 이용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정의감을 외치면서도 개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특별히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았어도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노들을 모아서 정의감이라는 걸 도출해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정의감 혹은 정의관은 귀납법적인 거야. 근데 그런 세대라면 사람들을 자극하고 이용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2030의 이 정치적 행동들이 몇 건 있었어. 서울대에서 시위 있었고 촛불 시위 있었고 작년에 고려대 등등에서도 그 비슷한 맥락의 시위가 있었고 또 이제 또 페미니스트 액트들이 또 있지. 또 대표적으로 이 정의당의 비례 1번, 2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청년의 또 모델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리 세대, 2030 세대의 아까 말한 식의 정의관과 정의감을 근거로 한 그런 정치적 행동이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선택적 정의.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고려대 조국 교수 딸에 대해서는 시위를 해. 나경원 딸에 대해서는 시위 안 해. 또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시위를 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시위를 해. 근데 김학이나 김병욱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반응과 비교해봤을 때 침묵적이야. 그러니까 침묵에 가까워. 완전히 침묵했다고 안 할게. 그런 거야. 그리고 거학에 대해서도 되게 둔감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세대의 정의관이 귀납법인 것 같다고 했잖아. 안희정 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사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뭐 어떤 경험 같은 거를 막 갖고 올라와가지고
거악을 만들어. 그 두 사람을 거악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게 정론인 것처럼 돼. 근데 정작 이 검사들 쪽에서 만연한 성접대, 성착취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수정 교수랑 정의당을 욕하는 건 것 같아. 뭐 시사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넘어가세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적 정의가 나타나는데 매우 부조리하고 불균형한, 정치적으로 불균형한 분노가 나타나는데 그것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대의 정의감이 너무나 세속적인 정의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야. 소확정 말이야. 그리고 그런 세속적 정의감을 이용하고 기획하는 쪽, 어떻게 보면 그쪽이 기사를 내는 쪽, 공론장을 이끌어가는 쪽, 이슈를 리드하는 쪽이 진짜 거악일 수가 있는 거야.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악은 착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우굿? 다리 저려. 그거까지 다 넣어 다리잖아. 씨발.